자, 확장. 이제 확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했던 거를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건데, 앞서는 코드가 다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좀 하시고, 붙여넣기. 이벤트 스토밍 결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거 우클릭하시고, 뉴 탭에서 여십시오.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 탭에다가 열어서.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아까 봤던 그거네요. 네. 자, 앞서 예전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요, 오더 플레이스까지 있었고, 지금 요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건 여기 캔슬드와 캔슬 딜리버리 요 연결관계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오더 캔슬이 벌어졌을 때에 이벤트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 지금 현재는 코드상에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흉물 3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붙여넣을 수 있어야 되죠. 오더 쪽으로 한번 들어가요. 기존에는 여기까지는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on post persist 때 order place드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order cancel 주문이 취소될 때에 대한 로직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제가 붙여놓을게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 취소됐을 때 이런 게 호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먼저 쭉 보시고 on pre remove 이렇게 했는데 뭐 pre remove, post remove 상관없어요. pre를 써도 되고 post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order canceled 이렇게 놓고 저장하고 그냥 놔두면 이게 오류가 뜨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order cancelled라고 하는 도메인 클래스가 없죠. 얘는 지금 오류 표시는 안 나오는데 이거 넣어줘야 돼요. order cancelled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클래스인데 order placed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이 내용을 복사를 해요. 내용을 복사를 하고 shum몰 밑에다가 new file 해서 order cancel.java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는데 그러면 클래스명이 order cancelled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했는데 오류가 생기네. 이게 지금 저는 지금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열려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지워보겠습니다. shum몰이라고 하는 거를 패스 중보 기준하고 있어서 클릭을 합니다. shum몰 3만 남겨두고 지우고 그리고 뭐 액티베이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조금 기다려주고요. 이게 중복되게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데 잘못되어 있으면 지워주세요. shum몰 언더바 3 말고 그냥 shum몰을 보이는 거는 삭제해 주시면 클릭 하셔야만 아마 이게 자바 요 자바 디펜던시가 프로젝트 여러 개 안 섞여 있어야 이게 동작을 하거든요. 클래스명을 이제 order canceled로 바꾸고 여기에 이벤트를 주문을 삭제하는 작업을 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저쪽 라인에 이벤트가 걸리면 자, order canceled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여기 order라고 하는 부분에서 on pre remove 여기에서 order canceled를 퍼블리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터미널에 지금 제 상태는 지금 자바를 통해서 실행을 못하는 지금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드를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전에 계속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팔팔이 이미 떠있죠. 그래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해주고 다시 스프레드 이렇게 한 다음에 리무브 때 또 로그가 이제 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랩스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컨슈머를 하나를 저는 더 띄우고요. 여기에 토픽은 숍머리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복사하셔야 되고요. 숍머리로 리스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명령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여기 만드는 게 여기 주문을 했고 삭제하면 두 개의 이벤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는 on post persist일 때 동작한 거고 밑에 거 하단에 있는 것은 order canceled라고 하는 블록에 의해서 퍼블리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카프카 관련돼서 커넥션이 유실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커넥션 to node 뭐 이렇게 establish broker may not be available 이런 말이 나오고 브로커 여기서 브로커는 카프카를 뜻합니다. 카프카 서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하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삭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가 떠 있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서버가 죽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런 메시지가 뜨고요. 브로커 may not be available 뜨게 되고 그때는 랩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타트 주키퍼 서버 정말 카프카 서버 이렇게 순서대로 주키퍼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주키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카프카를 띄우셔야 돼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주키퍼 서버를 실행해볼게요. 이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으로 실행됩니다. 주키퍼가 지금 실행이 됩니다. 카프카도 이렇게 실행해 주십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캔슬드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이제 배송 서비스에서 들어온 주문 취소 건에 대해서 배송을 취소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배송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팔러시 핸들러 부분에 이제 수신 로직 하나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팔러시 핸들러의 기존에 들어있는 거는 오더 플레이스드 될 때만 스타트 딜리버리 하는 것만 이제 들어있었죠.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더 캔슬드일 때 이때를 추가하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붙여넣는 건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실제 여러분들 이제 유즈보수 하시거나 그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계속적으로 그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해가면서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당 어떤 코드에 컬러시가 추가됐을 때 어떤 코드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죠. 결국 컬러시라고 하는 이 라일락스 스티커는 지금 이 덩어리, 이 한 덩어리가 그 컬러시의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을 보니까 주문이 취소된 이벤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좀 중요한 코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딜리버리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order ID 해당 주문 아이디에 대한 걸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ind by order ID 이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correlation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correlation 코드 correlation 이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correlation 상호 연관되는 이 키에 의해서 correlation 키가 order ID를 가지고서 서로 correlation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해당 건에 대해서 딜리버리, 배송이 된 것을 취소시켜야 되고 그럼 delete all에서 딜리버리 쪽에서 이걸 지우고 나면 그냥 지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냥 컴파일을 해보려고 하면 오류가 나요. 오더 캔슬드라는 게 없다고 나오죠. 딜리버리 입장에서. 왜 없겠습니까? 여기에는 전에는 오더 플레이스드에 대한 거는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죠. 전에 팔러시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이벤트들도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들에 한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내가 복사본을 갖다 놓은 것과 같죠. 아까 이 오더 쪽에 있는 거죠. 오더 플레이스드라는 자바를 갖다 놓은 것과 같죠. 근데 이거는 이 파일을 이 주문팀에서 이 배송팀을 위해서 이렇게 줬을까요? 이 파일을 이거 쓰세요라고 줬을까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각 팀이 어떤 랭귀지 쓸지도 모르고 이거 뭐 자바 파일로 돼 있고 이건 또뭐 애프터랙 이벤트 이건 뭐 상속체도 보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줘봐야 자꾸 뭐라고 나옵니까? 뭘 주면 뭐라고 보따리 내라고 그러죠. 다른 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컴파일 하는데 안 돼요. 뭐 패키지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클래스 이 뒤에 애프터랙 이벤트라는 클래스도 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줍니다. 뭐 보고 하느냐? 앞서 봤던 이 딜리버리 팀에서 알아서 만들어요. 실제로 만약에 하는 시나리오라고 치면 이걸 복사해서 넣는다.
라고 하는 거는 운 좋게 넣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진짜 예제에서 진짜 상황에서 하자면 new 파일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뭐더 캔슬 이런 경우 캔슬.java 내가 만들고요. 내가 만들고 얘는 포조 클래스면 됩니다. 포조 클래스이기 때문에 패키지는 내 쪽에서 일단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쇼몰 이거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한 거고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그냥 복사해서 넣으세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걸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order cancel라고 내가 클래스를 디파인하고 클래스를 디파인하고 내가 이제 이걸 봅니다. 이 프로퍼티를 내가 어떻게 선언해야 되지? 이걸 이제 내가 수신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가서 카프카 컨슈머 들어가가지고 받은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order canceled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퍼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일단 갖고 올 거예요. 이벤트 타입 이건 받아야 되네. 이벤트 타입은 뭔지를 받아야 걸러내니까. 이거 받아오고 어떤 건지 걸러내야 돼요. 이벤트 타입 받아오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배송에 대한 수정만 오더 아이디만 갖고 올 거니까 아이디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이디는 숫자로 갖고 올래? 뭐 이렇게 하시면 숫자로. 저기 원래에 있던 거는 그냥 롱이었는데 숫자로 그냥 인트로 받으시고 그렇지만 헷갈리니까 롱으로 그냥. 자 나는 이 두 개만 받겠다. 관심 있는 게 이 두 개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만 이렇게 남겨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 포조 클래스, 자바에서의 이 포조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세터 게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세터 게터를 만들어야 돼요. 세터 게터라고 하는 거는 소스 액션 들어가서 세터스 게터스를 만들고 이 두 개다 만들고 아이디에 대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소스 액션 들어가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 타입과 set get 해당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상황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사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는 원래 해야 돼요. 딜리버리 팀은 힘이 없기 때문에 소스를 이렇게 넘겨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더팀이 훨씬 더 주문팀이 훨씬 더 코어 도메인이고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센 우선순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딜리버리 팀한테 이런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게 안 열어준다.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뭐 만들었지만 나쁘지 않아요. 왜? 이거 보고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긴 오더 캔슬드 클래스를 우리가 오히려 갖고 오는 것보다 더 낫죠. 네.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여기 팔러시 핸들러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봤더니 아까 그 오류는 이제 제거됐어. 오더 캔슬드가 없구나라고 하는 건 제거됐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건 요거는 하셔야 돼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왼쪽 보면은 이 스크롤 왼쪽에 보면 물결 표시가 나는 거 오류가 났다는 뜻이고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 전구 표시가 나죠. 전구가 왜 튀어나오냐 누르면 힌트 주겠다는 거예요. 리스트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냐 이렇게 되면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리스트 이렇게 직접 집어넣고요. 그러면 자바 util 리스트라고 하는 걸 쓸 거고 이 부분이 메소드가 undefined, ordered로 된 진짜 없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딜리버리 리파지터리요. 그러니까 없나 보네요. find by order id 이걸 만들어라 라고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거 만드는 작업 피곤하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찍으면 원래 생성해줘야 되는 작업이에요. create method find by order id long type deliver repository 이게 나오면 돼요. 이거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생성해줘요. 없어졌죠. 자, 여기 지금 약간 난관이네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딜리버리 리파지토리 들어가. 자 이게 이거는 사실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약간 좀 깊게 들어갔어요. 리파지토리 패턴에서 JPA 리파지토리 패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만 선언하시면 order ID라고 하는 필드 명칭에 해당하는 찾기 SQL 펑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 메서드 패턴이에요. order ID. 근데 이거 뭐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구현하실 때 구현 프레임워크를 뭘 쓰시냐면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건데 스프링의 기본 JPA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요거는 뭐 JPA만 해도 과정이 일주일이 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임포트문은 이 임포트를 해서 앞부분에 집어넣어줬죠. 이 부분 복사해서 아까 이 폴리시 핸들러의 그 부분, 이게 지금 파일이 여러 군데가 관여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좀 오류가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뭐냐? 받는 것까지 한 거야. 자, 받는 것까지 되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다 이거 걸어놓고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뭐 변화상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S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저장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죠. 네, 저장이 안 돼 있으면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지금 저장을 하고 나니까 폴리시 핸들러가 이제 그 다음에 딜리버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랭귀지 서버가 안 깨지고 동작을 하네요. 디버그 모드가 동작 안 하면 그냥 메이븐 스프링 부트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운 좋게 지금 디버그가 연결됐기 때문에 디버거로 연결을 했고 서버 올릴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지금 오더 캔슬 뒤에 딱 찍혔네요. 찍혔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더 캔슬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더 플레이스드로 지금 오는 이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페이로드에 이렇게 걸러놔도 이게 잘 안 걸러져요. 이런 체계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 내 것만 찾아내기 위해서는 34번 라인 이 부분에다가 디버그를 다시 풀고 다시 이 쭉 보내기 이 버튼은 쭉 보내기입니다. 디버그 포인트 다음 디버그 포인트가 나타날 때까지 쭉 보내는 게 이 버튼입니다. 이거는 한 라인씩 보내는 거예요. 라인 바이 라인. 이걸 쭉 그냥 보내보면 아까 한번 딜리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프롬 비기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더 캔슬드로 지금 들어온 보니까 1번 아이템에 대해서 삭제했던 이벤트가 카프카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1번 주문건, 아까 TV한테 주문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 삭제를 할 것 같아요. 삭제되기 전에 한번 삭제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082번이 아마 딜리버리 같아요.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TV 1번 건에 대한 TV의 배송 지금 상태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더 아이디 4번이고 얘는 오더 아이디 1번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 건 오더 아이디 1번에 대한 건데요. 딜리버리 2가 이놈이 지금은 있는데 여기를 지나치고 나면 36번째 라인을 지나고 나면 자 딜리버리즈에 아까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이 없어졌죠. 딜리버리즈 2번 즉 오더 아이디로 오더 아이디 2번이던 게 지금 없어요. 그죠? 주문 하나 한 번 더 해가지고 한번 주문 한 번 더 해가지고 주문 2번 생겼고 3번 생겼고 4번 생겼고 주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지우고 여기로 들어오죠 다시 3번 건을 지우려고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오더 캔슬도 여기 들어갔더니 아이디가 오더 캔슬되는 3번 오더 주문번호 3번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 나는 오더 아이디 내 필드의 관점에서 나는 오더 아이디라는 것에다가 저장을 해놨죠. 앞서서 내 딜리버리 아이디 체계하고 오더 아이디 체계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필드가 다르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더 캔슬드에서 넘어온 이 값에 의해 가지고 나는 이걸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을 지워줘.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보내놓겠습니다. 보내놓고 이제 여기서 배송 딜리버리즈에 들어가 보면 딜리버리즈는 없겠죠. 여기도 삭제된다. 주문 내용에 대해서 주문이 삭제되니까 딜리버리즈도 삭제된다. 서로 데이터가 일치된다. 일치되게 지금 프로세스 상에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이 뭐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값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일치가 된다. 딜리버리즈가 언제 받았든 간에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 마지막 작업인 이 뭐 딜리버리가 제대로 삭제가 됐다면 그걸 이벤트로 화면에다 또 어디다가 퍼블리시를 하겠죠. 이 작업이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마지막 작업 딜리버리 캔슬이라고 하는 걸로 또 하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 스타티브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그냥 노가다가 반복되는 거네요. 예, 질문 주셨습니다. 그 MSA 적용 후에 카프카 서버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장애 없이 가동되면서 퍼블리싱해야 되는데
저장하고 있게 되나 말씀드렸는데, 카프카 서버 자체는 기본 우리가 프로덕션으로 세팅할 때 세대 이상의 다중화 설정을 하게 되고요. 다중화 설정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 죽지가 않습니다. 카프카는 일종의 기간계라고 보시면 돼요. 카프카가 죽는다는 것은 전체 서버와 쿠버네티스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다중화가 된다는 게 하나 서버가 죽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서버를 자기가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재생을 시킵니다. 재생을 시켜서 자기의 전체 레플리카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카프카가 서버가 장애가 생긴다, 한 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관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 자체도 분산해서 리플리케이션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실된다거나 없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서버 자체는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고요. 카프카는 아주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중화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쿠버네티스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했겠지만 그 쿠버네티스가 죽어도 전체 우리 시스템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도 그런 다중화 설정에 의해서 어떤 마스터 노드라고 하는 쪽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워커 노드는 죽을 수 있지만 워커 노드를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 전체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카프카 자체의 일종의 그 마스터격의 어떤 그 분산 노드 관리를 해주는 서버가 그래서 여기 랩스에 보시는 이 주키퍼가 카프카 서버 노드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카프카 서버가 절대 퓨어럼이라고 그러죠. 전체 안정화되게 유지되어야 되는 그 개수를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끔 해주는 그런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